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현명하게 살기 위해 지혜를 전달하러 온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사가지가 없어 어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도덕이나 예절 교육의 절대적 시간 배정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배정된 시간마저도 대충 시간 때우기식으로 형식적이거나 꼭 영, 수 등 주요 과목의 복습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3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 생활이었기에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예절 교육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님께 효도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몸소 체득하기도 했으며, 특히 대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하는 밥상머리 교육은 중요한 예절 교육의 실습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핵가족 시대로 그것도 자녀가 한 명인 경우가 많아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타인을 위한 배려나 양보, 예절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가끔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도 부모가 나서서 꾸짖거나 제재하기는커녕 내 새끼의 행동이 귀엽고 잘했다고 박수치는 부모가 있다고 한탄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 손녀들의 벌어놓는 행동을 혼내거나 예절 교육을 하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대충 넘어가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젊은이들의 예의범절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논하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사가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어른들은 어른다운 세상인가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한다. 나열하는 사례들을 보고 어떤 분은 너무 젊은이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처럼 아름답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역지사지로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는 바람직한 어르신, 존경하고 싶은 어르신의 모습이라는 의미에서 나열하는 것이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지만 아래의 사례들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첫째, 건강해라. 아름답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첫 번째는 건강이다. 내가 건강해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 관계, 사회생활 등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시간이나 신체적인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김병의 효자 없다. 넌 말이 있다. 집안에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모든 가족의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장기화되면 가족들 간의 화목을 깨트리는 경우를 자주 본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곧 배우자나 자식들을 경제적으로나 물리적,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임을 명심하고 밥도 더 잘 먹고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여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옛날에는 일찍 죽는 것이 재앙이었지만 최근에는 돈 없이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 9988-234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 만에 죽자 는 말이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자. 두 번째, 베풀어라.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대우받기를 원하고, 또한 가족들이나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금만 소홀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거나 무심코 던진 말에도 서운함을 느낀다. 그래서 옛말에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 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어릴 때는 무엇에도 호기심을 갖고 마음을 활짝 열었던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귀는 닫히고 입만 커진다.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고 지혜가 늘기는커녕 반대로 나이만큼 편협해지고 독선적이 되며
남 얘기는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돈도 시간도 인심도 칭찬도 베풀어라. 세 번째는 젊은이들이 만나주고 시간을 내주는 것만이라도 고마워하라.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리워진다고 할까? 같이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고 특히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 상대방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장시간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충고나 조언은 그들이 원할 때만 한다고 생각하라.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경륜이 쌓이고 지식도 늘어나지만 요즘은 그런 종류의 지식은 인터넷에 한 번만 치면 다 알 수 있는 상식이 된 시대이므로 젊은이를 상대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듣고 싶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어른들의 다양한 경험과 삶의 지혜이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길 가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젊은이들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아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사랑으로 하는 순수하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좋은 뜻의 충고를 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급적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려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의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려고 하거나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다섯 번째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젊은이들이 자리를 비켜주면 반드시 고마움을 표시하라.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간혹 노약자석에 젊은 친구들이 앉아 있다가 어르신들로부터 혼나는 경우를 본다. 마땅히 노약자석은 노인이나 장애 후 임산부 등 노약자를 위한 좌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맞지만 버스나 지하철이 너무 복잡한데 노약자석만 비어있을 경우 잠시 앉았다 노약자가 오면 바로 자리를 비워줄 요령으로 앉았다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오자마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이 자리는 노약자를 위한 자리인데 당신이 왜 앉아있느냐 식으로 호통을 치고 있는 장면을 볼 때면 당하는 젊은이도 안타깝지만 호통을 치시는 어르신도 어르신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량이 도착하면 60, 70대로 보이는 어른이 전혀 거리낌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양해나 미안함의 표시도 없이 새치기 하면서 내리는 사람이 미쳐 다 내리기도 전에 빨리 올라타 자리 잡기에 연연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이때 줄을 서 있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물론 자기 부모님이라면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노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속으로는 저러니까 욕먹지 나하며 불만을 표시할 것이다. 차 안에서도 어른들은 자리가 없으면 젊고 마음이 여려 보이는 젊은 사람 앞으로 가서 괜한 헛기침을 하면서 양보를 유도하고 그래도 양보가 없으면 아래 위로 몇 번 쳐다보고는 다른 대상을 찾아옮기거나 혹시 양보라도 하면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앉는 경우를 가끔 본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 손자라고 생각하고 손자가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밤샘 공부를 하고 지친 몸이거나 부모님 가게에서 열심히 부모님을 돕다가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겨우 자리를 잡아 앉은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당연하다고 자리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 어르신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젊은이들이 알아서 대우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어른스러운 행동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지하철에서 본 광경으로 노신사 한 분이 타셨는데 일반석에 앉아있던 학생이 얼른 일어나면서 여기에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 노신사분이 학생, 나는 괜찮아. 몇 정거장 가면 내려. 그리고 나는 매일 집에서 노는데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학생. 이라고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리를 양보한 학생보다는 그 멋쟁이 노신사분에게 쏠리는 현상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도 피곤할 터인데 고마워 라고 하면서 가방이라도 받아주려고 태도를 보이는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여섯 번째는 잔소리를 줄여라.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 것은 잔소리. 란 말이 있듯이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젊은이들과 주위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투 등이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 잔소리라고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가능하면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만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잔소리해야 할 경우에는 내 사랑하는 손자야. 나는 네가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른들에게 예의도 바르고 해서 내 손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런 점 하나만 고치면 만점 손자가 될 것 같다. 는 식으로 칭찬을 위주로 하고 마지막에 이것 한 가지만 고치면 멋진 청년이 되겠다는 식의 조언을 하면 어떨까? 일곱 번째는 취미 생활을 가져라.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한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노후가 행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렇다고 부부가 모든 취미가 같아서 항상 붙어 있는 것은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가끔 본다. 젊어서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자식들 학원비가 더 급해서 내 취미 생활은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취미 생활을 가져보라고 하고 싶다. 화초 가꾸기, 그림 그리기, 다도교실, 악기 다루기, 요리하기, 게이트볼 등산, 골프 등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도 있고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도 있을 것이다. 각자의 특성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여 건강도 지키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사람들과도 사귀면서 인생 말년에 젊은 시절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의 또 다른 적성과 재주를 발견하는 기회를 갖기를 권한다. 특히 요즘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원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는 삼식이가 되지 말자. 은퇴 후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이, 한 끼만 먹으면 일식이, 두 끼를 먹으면 이식이, 세 끼 모두를 먹으면 삼식이 이라는 말이 있다. 배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삼식이 남편으로 끼니 때마다 밥을 차려줘야 하고 어제 먹은 반찬이 또 나왔다고 반찬 타령이나 하며 수시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는 잔소리를 하는 남편이라고 한다. 더구나 친구들끼리 놀다가 남편 밥 챙겨주기 위해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일과로 꼽는다. 적어도 삼식이는 되지 말고 한두 끼 정도는 밖에서 친구들과 해결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 남자들이 은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요리학원에 등록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 각 지자체나 직장의 요리 강좌에 등록하는 남성들의 숫자가 여성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을 명심하라. 아홉 번째는 아침이 되면 일단 집에서 나가라. 아침을 먹고 나면 특별한 할 일이 없어도 집에서 나와야 한다. 등산도 좋고 도서관도 좋고 친구들과 약속이나
봉사활동도 좋다. 가족들과 같이 오랫동안 집에 있다 보면 서로가 불편하고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잔소리가 늘어난다. 즉, 은퇴해서 집에 계속 있다 보면 아내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오래 하는 것도 귀에 거슬리고 냉장고 속에 오래된 반찬이나 음식 재료도 눈에 거슬리고 거실에 흐트러져 있는 빨랫감도 눈에 거슬리는 등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반대로 상대방 역시 나의 단점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상생활 중 각자에게 일정한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을 인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면 아무리 사랑스럽고 친한 가족이라도 짜증이 나고 간섭이 싫어진다. 집을 나섰지만 특별히 갈 데가 없을 때는 도서관이라도 가서,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비서를 겸하고 겨울에는 난방시설 아래에서 책을 보든지 친구나 지인들과 등산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해볼 것을 권하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이다. 젊어서 터득한 자신만의 전문 지식이나 재주를 활용한 봉사활동,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상담 등을 통한 봉사활동, 그것도 없다면 몸으로 직접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란 존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베풀 수 있다는 자부심과 아직도 사회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긍지뿐만 아니라 보람된 시간 보내기를 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가 있고 박사보다 밥사가 더 높고 밥사보다는 술사가 더 높고 그 위에 봉사가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은 같이 은퇴한 동료들이나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친한 친구들끼리 공동으로 오피스텔 같은 공간을 임대하여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그곳에 모여서 같이 바둑이나 장기놀이도 하고 인터넷 서핑이나 주식 투자도 하는 등 시간도 보내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매일 집에서 답답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마주하여 서로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면서 마찰을 빚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같은 공간이 있어 공동의 사용 공간으로 무료로 제공할 여유가 있으면 더욱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보다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각자 모금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10번째는 모임에 가면 내세울 수 있는 장기 한 가지 이상은 준비하라. 모임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만한 장기 한두 가지는 개발하고 있어야 한다.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마술을 보여준다든지 부부가 함께 사교 댄스를 선보인다든지 하다못해 18번 곡이라도 한 곡 준비하고 앙코르곡도 한 곡 정도는 더 준비하자. 가능하면 앙코르곡 정도는 트로트 곡보다는 최신 유행하는 젊은이들의 노래로 준비하고 약간의 안무까지 겸비한다면 그날의 주인공은 당신이 될 수도 있다. 11번째는 친구들을 만들어라. 은퇴와 함께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연락하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든다. 은퇴 후 처음 3, 4개월은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넌 말처럼 정신없이 바쁘다. 그동안 직장생활 관계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도 처리해야 하고 양가 부모님도 한번 찾아 뵈어야 하고 오랫동안 말없이 내조해주고 힘이 되어준 가족들과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하고 옛 직장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마련해주는 축하연 자리도 한 번은 참석해야 하고 혼자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여행도 한 번 갔다 오는 등 정말 바쁘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현역에 있는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그렇고 후배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연락도 뜸해지면서 무료한 나날이 계속되기 시작한다. 혹은 지인들이 연락이 오더라도 백수 상태에서는 심리적 위축과 금전적 부담 등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난 후에는 더욱이 주위의 친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동안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찾아온다. 은퇴를 하면 현직에 있을 때 여기저기 많이 있던 모임도 일부 정리하여 꼭 필요한 정예 모임으로 축소하고 각종 모임 회비의 지출도 정리하여야 한다. 대신 언제든지 허물 없이 찾아가거나 부담 없이 불러내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친구들 한두 명은 주변에 있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이나 식사도 같이 하면 더욱 좋다. 12번째는 몸에 적당한 고통을 줘라.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를 생각하여 너무 심하고 과격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너무 편히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치매 내지는 신체의 각 부분이 급격히 쇠퇴하여 몸이 굳어지고 경화의 정도가 심할수록 생명력은 약해진다. 편안함의 지속은 경화를 진행시키고 감당할 만한 고통은 보약처럼 몸에 생기를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 역시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약간의 육체 노동을 수반하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버는 것도 좋고 텃밭 가꾸기, 골프, 당구, 게이트볼 같은 일이나 취미 활동을 통한 움직임으로 몸에 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의 급격한 쇠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노인정에 가서 오스톱이라도 치고 콜라텍에 가서 사교춤이라도 추면서 움직이고 머리도 쓰고 이성을 향한 페로몬도 분비하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자. 13번째는 스리 빅에스에서 은퇴 후는 스리 스몰에스이다. 젊어서는 스리 빅에스, 즉 스트롱, 스피드 사이즈가 자랑이지만 나이가 들면 스리 스몰에스, 즉 심플, 슬로우, 스몰 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 즉 나이가 들면 생각, 행동, 운동 등 모든 면에서 옛날처럼 복잡하고 강하고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고 움직임이나 생각, 결정도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느리게 하고 은퇴 전에 매주 나가던 골프는 월 1회로 줄이고 술의 종류도 양주 먹던 것을 소주나 막걸리로 바꾸고 주량도 2병에서 1병이나 반병으로 줄이고 친구들끼리 만남도 고급 음식점에서 서민 음식점으로 낮추고 줄이면 된다. 옛날 잘 나갈 때 체면일랑 접어두고 이렇게 마음을 조금 바꾸고 비우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도 생기고 이 생활도 나름의 재미있고 낭만도 있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14번째, 소확행을 즐겨라.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에서 이야기한 한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이 주택 구입, 취업, 결혼, 출산 등의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보다는 소확행이라고 일상에서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쫓는 경향이 생기면서 미래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는커녕 오늘의 소소한 행복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중심의 소확행, 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확행은 젊은이들이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이 든 어른들에게 권하고 싶은 삶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파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나이가 80세인 어르신의 경우 기대 수명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 비율은 20%이고 나머지 80%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 소비하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며 멋진 여생을 즐기며 살기 위해 건강관리 중심의 미래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즉, 현재 있는 재산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자식들에게 상속하기 위해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하며 자신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위해 충분히 쓰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자식들이 나누어 갖도록 하려는 자세로 미래를 위한 희생보다는 오늘 나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세대가 바로 어르신 세대이기 때문이다.